한 나라와 한 시대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사회적, 정치적 변화와 혁신을 요구해온 시대의 선각자들과 리더들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 낡은 관습과 전통, 눈먼 권력, 폭력, 통제의 제도권 하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의 심정과 실상을 음악으로서, 노래로서 표출하고 저항하며 변혁과 혁신을 도모한 예술가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민중 아티스트, 그런 가요를 민중가요라고 부르죠. 이러한 민중가요는 한국의 굴곡진 정치적 배경과 파란만장한 격동의 세월 속에서 저항과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국민들의 삶과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위로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주었는데요. 바로 오늘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30번째 음악편에서 다룰 이야기입니다. 오프닝곡 듣고 와서 굴곡진 삶 속 저항의 노래, 한국 민중가요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야 들리지만 눈을
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치님들.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 한국 민중가요의 역사와 계보를 따라가며 시대를 대표하는 민중가요들의 탄생 배경이 되었던 정치, 경제, 사회 속 굴곡진 이 격동의 우리 역사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중가요는 대중음악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여러 격변기를 지나면서 민중의 고통과 희망을 담아낸 중요한 문화적 자산과도 같은데요. 한국 민중가요의 시작은 해방과 전쟁의 시기부터였던 해방 직후와 또 한국 전쟁 동안 민족의 재건과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군사독재, 민주화운동,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저항의 상징이 되어온 민중가요의 계보와 역사를 지금부터 음악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각 시기별로 민중가요가 어떻게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발전했는지, 성장했는지, 또 어떤 가수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였는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30번째 음악편이고요. 삶과 저항의 노래, 한국 민중가요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부는 해방 이후부터 1945년, 그러니까 45년에서 60년대까지의 한국 민중가요의 태동과 발전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할게요. 네, 한국 민중가요의 역사는 해방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민중가요란 한국 근현대 문화사에 있어 이 시위, 집회 문화의 한 형태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던 음악적인 수단으로 불려진 노래를 보통은 뜻하죠. 특히 1970년대 초까지 이어진 일본 식민지 시대의 항일 노래를 필두로 군부 독재 시절인 1970년대 후반부터 성숙되기 시작해서 반독재 타도 민주화 운동이 급속하게 확산되던 1980년대 중반에 가장 성장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후 1990년대를 거쳐 현재 2000년대인 탄핵 전국 국면에 이르기까지 이 노래의 주제와 형식, 양상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 명맥은 이 민중가요라는 이름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민중가요의 뿌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 식민지 정책과 억압 속에서 민중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노래로 표현하죠. 그 중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곡은 민중의 저항 정신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948년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탄생한 이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는 민중가요의 시조새격인 곡으로 평가받고 있고 당시 민족 해방과 독립을 위한 염원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한국전쟁 당시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그 분단의 상징적인 노래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노동자와 민중의 노래로 자리 잡고 있죠.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일본 식민지 시대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특히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에서 1953년은 민중가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쟁의 참상과 민간인들의 고통을 표현한 곡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의 민중가요는 민족 통일과 또 전후 재건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대개 국토 회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곡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김소월의 시와 같은 민속적이고 감성적인 요소와 결합하거나 대중적인 군가와 결합하면서 민중의 정서를 표현하고
민중은 또 곡을 통해 희망을 찾고 국가 재건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져 나갑니다. 해방 이후 맞이한 이 반공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운동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으며 현실 비판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 역시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그 포문을 연 것이 고 김민기가 짓고 양희은이 부른 아침 이슬입니다. 그 밖에도 대부분의 경우엔 찬송가나 가곡, 민요 등이 불려졌는데 그 외에 손에 꼽는다면 농민가 같은 노래가 대부분이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민중가요 역사의 시초는 1970년대 후반부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실 박정희 정부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이 사회 전반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져 나갔던 시기였고요. 또 그 당시에 그 비판의 그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노래는 대부분 이제 모던 포크 장르로 창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인권운동 등과 맞물려서 이 비판적 지성을 대변했던 이 포크송의 비판적 성향이 한국으로도 고스란히 옮겨왔다고 볼 수 있는 예입니다. 시대 비판 정신과 또 현실 정신이 담긴 포크송이 한국의 대중음악에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요 전에 말씀드렸듯 1971년에 발표한 양희은과 김민기의 1집에서부터인데요. 양희은의 첫 음반은 수록곡의 절반이 번안곡으로 채워져 있지만 나머지 절반의 창작곡 중에는 김민기가 써준 아침 이슬, 새노야 같은 빼어난 창작곡이 주로 수록되어 있죠. 아침 이슬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 김민기 대신 양희은이 주로 부르면서 그녀의 대표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양희은의 노래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김민기의 노래였죠. 1971년 발표된 김민기의 첫 독집에도 실린 이 아침 이슬은 사실 특별한 어떤 사회적 의미를 담기 위해서 만든 노래는 아니었다고 해요, 당시에. 하지만 각종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이 노래가 널리 불리면서 이제 민중가요를 대표하는 곡이 되었죠. 진지한 고뇌와 결단을 담은 노래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이제 불려졌는데 아침 이슬은 1980년대를 거쳐 더욱 많은 이들에게 불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민중가요로 각인이 됩니다. 김민기가 학생 자치 활동에 이제 적극 참여를 하거나 이 비판적인 예술가 그룹과 함께 활동했다는 이유로 당시에 이제 김민기의 아침 이슬을 비롯해서 많은 곡들이 금지곡 판정을 받은 것도 이 노래의 시대적 의미 부여에 이제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비록 서구에서 시작된 이 포크의 방법론을 빌려오긴 했지만 표현하는 정서와 주제만큼은 철저히 한국적이었던 김민기만의 색깔이 아주 독특하게 드러난 그런 아침 이슬, 상록수 대표적인 그런 곡들이 있죠. 이 이후에 김민기의 이런 이념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이후 리얼리즘에 천착한 민중가요 창작자들에게 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음악이란 커뮤니케이션이고 또 그것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죠. 이 과정에서 노래는 현실을 기록하고 탈주하죠.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가 언제 발표된 것인지 짐작할 수 있고, 즉 노래가 현실을 드러낸다고 할 때 가사의 메시지가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비판적인 메시지가 없더라도 또 시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말이죠.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약간 그런 얘기죠. 처음부터 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이 노래를 하려고 만들어진 그런 민중가요는 아닙니다만 어찌하다 보니 소녀시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또 그렇게 요즘 불리고 있죠. 따라서 노래가 지닌 은유를 개방적 자세로 답을 정해두지 않고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양희은의 아침 이슬 또 김민기의 상록수 두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태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 되리라.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30화 음악편 삶과 저항의 노래 한국 민중가요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2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말실수를 좀 했어요. 1부는 제가 그러니까 한국 민중가요의 역사 해방 이후, 그러니까 1945년부터 60년대까지라고 했는데 45년부터 7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초반까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점 정정해 드리면서 2부 이어갈게요. 2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군사 독재와 그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속 저항 가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70년대 후반은 박정희 군사 정권이 한창이었던 시기로 군부 독재에 맞서는 이제 저항의 시기였죠. 이 시기의 민중가요는 억압적인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학생운동과 함께한 저항가요의 양상을 띄었는데 유신 독재의 검열과 탄압으로 인해 은유적인 가사가 특히 많았고 또 폭송의 그 스타일의 연민 어린 시선이 또 가끔은 느껴지기도 합니다. 초기 노래 중 일부는 소위 시위곡, 우리 데모가라고 많이 했죠. 이런 시위곡으로 불렸고 상가, 타나타나, 바람이 분다 등이 이런 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1975년 이후에 훌라송과 중이가 등이 이제 목록에 추가가 되죠. 비상시국의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낡은 사회체제를 비판하고 또 진보적인 정치 문화를 기반으로 민중가요를 싹트우기 시작하는데요. 경제적 성장과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이 시기에 민중가요는 이러한 문제들을 비판하면서 저항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되고 또 군사정권에 대한 반발과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민주화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노동자와 농민들의 고통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연대와 투쟁을 강조하고 또 노동자와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에서
민중가요는 연대와 결속에 있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죠. 대표적인 민중가수와 이제 노래를 꼽자면 뭐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박인수, 김민기, 양희은 이런 가수들, 뭐 노차싸 네, 이런 가수들이 있겠고 아침 이슬, 광야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뭐 떠나가는 배, 또 뭐가 있을까요? 소라 푸르른 소라, 네, 뭐 여튼 청노가리 나야나 뭐 이런 노래들이 예, 있습니다. 이제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 한국 민주화 운동은 그야말로 황금기로 접어들죠.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1980년에 일어났으니 네, 이 민주화 운동과 같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서 항쟁 시위가 일어나면서 민중가요는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상징으로 역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기 민중가요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의 이제 아이콘이 되었고 저항, 연대, 희망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군사정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민주화 인권을 위한 투쟁의 전면에 등장하죠. 한편 이 시기에 민중가요를 소비한 그 대학생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죠. 그 결과 대학에서는 흔히 말해서 대학 노래패 또는 노래꾼들이 약간은 정치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민중가요를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이른바 우리 운동권 학생들이라고 많이 했죠. 운동권이 부르는 운동권의 그 문화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곡들이 뭐 5월의 노래, 전대엽 진군과 애국의 길,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 동지들 앞에 나의 삶은, 나의 소망, 파업가, 철의 노동자, 출정 전야 뭐 등등 이런 곡들이 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열정적으로 사회운동에 뛰어든 대학생들은 그 대중문화나 뭐 대중가요에 대해서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으면서 그들만의 생각과 세계관, 가치, 뭐 이데올로기, 논리를 생산해내기도 했죠. 이후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을 통한 각성 또 학생운동가들의 집단적인 노동 현장 진출과 저항적인 노동자 운동의 그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행이 되었고 또 민요가 갖는 민중성과 직설적 성격이 강화된 노래들이 쏟아지면서 1985년 그러니까 구로 동맹 파업 이후 죄송해요. 침 좀 삼켰어요. 소리 너무 크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노동자 투쟁의 구체적인 양식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민중가요는 그 목적, 의식적 음악에 가까웠고 독재와 불평등에 반대하는 평화와 인권을 노래하고 있죠. 이 시기 각 대학에서는 그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이 민중가요 창작 활동이 더욱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은 대학을 졸업한 음악 창작자들이 모여 만든 이제 노래패라고 보통 하는데 새벽이라는 그 그룹을 결성한 이후부터인데요.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결성된 이 진보적 노래 운동 모임인 새벽은 뭐 광야에서 또 소라 푸르른 소라를 비롯한 대표적인 민중가요 창작곡들을 탄생시킵니다. 새벽의 멤버들이 직접 쓴 곡들은 주로 이제 비공식 카세트 테이프에 담겨 발표되었는데 우리 예전에는 보통 그 카세트 테이프 많이 유통됐었잖아요. 네. 체계적인 유통망은 없었지만 종교계와 대학가를 통해 큰 호응을 이제 얻으면서 민중가요를 확산시키는 도화선의 역할을 한 거죠. 이 노래 모임 새벽은 1984년경 그 김민기의 뮤지컬 작업을 돕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곡을 골라서 이제 또 다른 그 이름을 새로 이름을 지어서 이제 음반을 발표하는데 노차싸 우리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합니다. 음반을.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김민기가 주로 하는 작업들이 정부에게는 조금 정부 눈에서 볼 때는 요주의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김민기와 함께 작업하는 이 새벽이라는 그룹도 노래패도 이제 어떤 검열이나 그런 의심의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새벽이라는 이름을 뒤로 하고
즉석으로 이름을 지어서 발표한 게 바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전신이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이름인 거죠. 그룹에. 뭐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학가와 노동계 또 종교계 등에서는 민중가요 그 악보집과 공연의 형태로 이 민중가요를 향유하기 시작합니다. 저 이제 나중에 안 건데 그 예전에 전남 광주 출신의 김원중이라는 남자 가수가 있었어요. 네. 저 학창 시절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그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시고 네. 그 바람머리 스타일, 약간 좀 긴 머리 헤어스타일에 그래서 바위섬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당시 이 노래가 굉장히 크게 히트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이렇게 시작했던 곡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옛날 사람 인증. 네. 어쨌든 알고 보니까 이 노래도 이 광주 민주항쟁을 은유한 곡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발표되었을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발표한 이후로는 김원중 씨의 모습을 거의 활동하는 모습을 못 본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물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뭐 저는 모르니까 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1989년 이제 공식 발표한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이 노차사의 2집에는 이미 노래 모임 새벽에 그 카세트 테이프에 담겼던 곡들 가운데 완성도가 높고 또 좋은 반응을 얻었던 곡이 선별되어서 담겼다고 합니다. 따로 또 가치에서 활동한 나동민의 편곡으로 제작된 이 집은 50만 장에 이르는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굉장히 높은 판매고를 올리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 등과 함께 민중가요 시대의 정점을 찍었지만 1980년대에 그 발표된 민중가요 음반 대부분이 이 비공식적인 루트와 작자 미상곡으로 이제 유통이 되면서 현재까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곡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 사실 좀 아쉬운데 뭐 당시 정치적 억압과 뭐 검열 또 자본의 영세함으로 빚어진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가는 지점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3부 이어갈게요. 김광석 광야에서 정태춘 떠나가는 배 듣고 오겠습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이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난주벌펀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펀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도체 가득 찬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허튼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그곳이 어둠의 녀 강남길로 해남길로 바람에도 철맞겨 물결 너머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데 너를 두고 간다는 아픈 다짐도 없이 남기고 가져갈 것 없는 저 무욕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언제 우리 다시 만날까 꾸밈없이 꾸밈없이 홀로 떠나가는 배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그 제30화 음악편 산과 저항의 노래 한국 민중가요의 역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부 들어갈게요. 3부는 1990년대 민주화 후 민중가요의 변화와 다양성 및 2000년대 이후의 민중가요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1990년대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또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민중가요의 역할도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경제적 발전도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과 문제는 존재했죠. 이 시기의 민중가요는 단순한 어떤 정치적 저항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 또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중가요가 예전처럼 저항의 도구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와 결합하면서 점차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 거죠. 대표적인 민중가수와 노래를 꼽자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노차사, 안치환, 윤도현 등이 있고 꽃이 핀다, 또 세상은 이대로 좋아지지 않는다, 기타 등등 이런 노래들이 있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의 민중가요는 학생운동과 노동시위의 그 사회적 목소리가 줄어든 탓에 예전처럼 많이 그렇게 불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 대학 내 음악 동아리들과 민중음악 단체들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민중가요의 형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역시 이제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학생운동이 쇠락기를 맞으면서 민중가요 역시 쇠퇴기에 접어듭니다. 2002년 촛불전국 같은 시기에 Fucking USA 같은 노래가 널리 불리기도 했지만 일상적으로는 생태계가 조금씩 점차 소멸해 가면서 어떠한 형태로 또 어떻게 민중가요의 명맥을 이어나갈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형식을 둘러싼 논쟁도 빈번했고 또 내용과 책임성, 진출 방향 등을 둘러싼 논쟁들도 많았는데 노차사 내의 논쟁, 또 서대 노엽 논쟁, 조국과 청춘 5집 논쟁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민중가요는 역사적으로 대중음악 뮤지션들에게도 또 특히 영향을 미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죠. 고 김민기, 양희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안치환, 방금 또 떠나가는 배를 부르셨던 우리 정태춘님, 김광석, 한돌, 박기영, 송시현 등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왔죠. 정태춘은 특히 그 음반 사전 심의 철폐 운동을 통해서 한국 대중음악계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민중가요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사회운동이 지속되는 한 이 민중가요 역시 그 형식은 끊임없이 변모할지라도 지속되겠죠. 네, 지속될 것이 분명하고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그날이 오면 민들레처럼 사랑노래, 우산, 이 사나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저평등의 땅에 전화카드 한 장, 청계천 팔가 등의 이런 노래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여러 관계들 속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2000년대 그 이후에 이제 민중가요를 좀 살펴보면 민중음악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장르로 이제는 존재를 하죠.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과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대중적으로 민중가요를 들을 기회는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죠? 근데 이렇게 어떤 시위나 집회 현장에서 많이 불려지는 이런 민중가요가 줄어들었다는 건 또 어찌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또 민주화가 그만큼 많이 되었다는 그 반증을 보여주는 일예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반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쨌거나 여전히 사회적 운동과 그 노동자의 투쟁,
환경운동 등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예술적 또 상징적 의미가 강해지는 사회적 저항의 아이콘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촛불 시위 같은 민주적 참여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죠. 이 시기에 그 아까 말씀드린 버킹 USA나 제헌헌법 같은 엄숙한 분위기가 아닌 그런 노래들이 엄숙한 분위기가 아닌 조금 더 이제 프리한 자유로운 노래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 영향력이 현장을 넘어서 확산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민중가요로는 상록수님을 위한 행진곡 아침 이슬, 소라 푸르른 소라, 또 뭐가 있을까요? 떠나가는 배 광야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뭐 타는 목마름으로 그날이 오면 등등 네, 이런 노래들이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중에서 이 전북 익산에서 태어난 고 김민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서울로 이사를 했고 서울대학 재학 시절부터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해 그룹 두비두를 결성합니다. 이후 1970년에 아침 이슬을 발표하지만 72년에 이제 금지곡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 또 자유의 노래, 꽃피는 아이 등과 같은 노래들을 불렀다가 급기야에서 체포까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한번 금지곡으로 네, 발동이 걸렸는데 여기서 움찔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이제 저항 가요를 이어간 거죠. 이러다가 이제 군에 입대를 하게 되고 양희은의 들풀의 이슬처럼 또 공장의 빛을 작곡하게 됩니다. 왜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 정화라는 그 명목 아래 뭐 조폭이나 또 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정치 사상가들, 대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착출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거나 네, 정신 개조한다 이거죠. 네, 정신 개조와 정화의 사회 정화의 목적으로 네, 그런 미명 아래 이렇게 보냈던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삼천교육대가 있었죠. 군대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교육대인데 사실 뭐 이미 삼천교육대는 악명이 높았죠. 한 번 들어가면 제대로 살아 나오는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 나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 그런 억압의 역사, 산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00년대 이후에 그 민중가요는 음악적으로는 변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그 상징적 의미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곡들도 민중가요의 영향권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불려지기 때문에 민중가요의 정통과 맥락은 현재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 민중가요의 역사는 각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저항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방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민중가요는 각 시대의 변곡점마다 행동하는 아티스트들의 시대의식과 양심, 변화의 바람을 담은 진정성 있는 음악들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발전을 다져온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산 역사이자 산 증인이며 찬란한 문화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치환, 소라, 푸르른 소라.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오는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넋이 주인 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강물
훔쳐가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묵힌 곳 살아서만 하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묵힌 곳 살아서만 하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창살 아래 내가 묵힌 곳 살아서만 하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묵힌 곳 살아서만 하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각 시대마다 민중가요는 그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해방 직후와 6.25 전쟁 중의 민중가요는 민족의 재건과 통일을 염원하는 곡들이었고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시기의 민중가요는 강력한 저항의 목소리를 담아냈었죠. 또한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 민중가요는 정치적 저항의 도구만이 아닌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 문제, 불공정,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곡들은 민주화와 노동자 운동의 상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열망을 표현한 곡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가 겪어온 고통과 연대의 상징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민중가요는 앞으로도 시대의 목소리로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대중음악으로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지니 씨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예술 이야기로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끝곡은 놓쳤어 임을 위한 행진곡.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